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조현삼 변호사, 노동일 파이낸셜 뉴스 주필 최진영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차명 관리 논란이 불거진 오광수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 오 수석 임명 철회에 대해선 선을 그어왔었는데 오 수석이 스스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다행이다라고 생각되고요. 차명 부동산 의혹이 나왔을 때 스스로 확실하게 사과를 하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좀 유지될 가능성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차명 또 대출 의혹이 나왔어요. 그래서 민정수석이라고 하는 것은 인사와 관련해서 다 도덕성 검증이라든가 부정부패 여러 가지를 검증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많은 분이 수석으로 됐을 때 아무래도 이재명 정부에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저는 오 수석이 스스로 사의를 표명함으로써 정부에 부담을 줄여줬다는 점에 대해서 다행이라고 생각되고 이재명 대통령도 아마 이 사의를 수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 가지 추가되는 논란에 대한 부담, 또 그리고 여권 핵심 기류의 변화, 이런 것들이 오석의 어떤 사의 표명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런 분석들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실이 사의 수용할 것으로 보세요? 그런 보도들도 지금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그 오광수 수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혹 제기가 많았죠. 실정법 위반 사안도 있고요. 실제 형사 처벌을 받을지 말지에 대한 그것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민정수석이 가지고 있는 자리의 그런 엄중함을 봤을 때는 사실 좀 부적절한 측면이 많아 보이긴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 수석 스스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하는 것으로 이러한 논란을 잠재우려고 오려고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고요. 아마 대통령실 입장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더 이상 이 사의를 반려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고요. 국민들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사지 않겠습니까? 이번 인사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국민들이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인사를 이루기를 기대를 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도 사의를 수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동일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실에서 사의를 표명을 할 것으로 관측이 된다라는 보도들 나오고 있는데 좀 어떤 입장 표명이 필요해 보여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사의는 너무 당연하지만 또 당연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본인이 사의 표명하기 전에 이건 철회했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당연하게 이렇게 여러 논란이 나오는데 더구나 민정수석으로서 철회했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이전에 임명 과정에서 이거는 걸러졌어야 되는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더구나 이제 사의로 끝나면 안 되는 것이고 그 불거지는 논란들 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법률 위반 사항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범죄 혐의도 있는 것 같고 일단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고 거기다 또 공직자 윤리법 위반이고 또 사퇴한 이전에 이게 어떤 시효가 남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탈세 의혹도 있는 것이고 금융실명제법 위반도 있는 것이고 또 대출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그런 것들을 보면 이게 업무방해 의혹도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 되기 때문에 그냥 사의로 끝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검찰이나 경찰이 이건 사법 처리해야 될, 수사를 해야 될 그런 상황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이 관련 의혹으로 검경의 오 수석이 고발되기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세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재명 대통령 정부 고위직 첫 낙마다 보니까 상당히 관심을 끌 수밖에 없는 사안인 것 같은데요. 사실 민정수석이 어딥니까? 검찰, 경찰, 그리고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사정기관 컨트롤 타워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공직기강 그리고 공직 윤리를 담당할 수 있는 최정점이 되는 사람이 이런 스스로의 어떤 비리 문제로 해가지고 낙마하는 것, 이 사태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 자체가 국민에 대한 대국민 사과가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나아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 소속 한 서울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중앙지검에 조세범 처벌법 위반, 금융실명제 위반 등으로 형사 고소를 했고 또 시민단체 같은 경우에는 또 서울경찰청에다가도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 직권남용, 부동산 실명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으로 지금 고발했는데요. 사실 지금 이 사안이
아니 고위공직자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게 고위공직자 수사처로 가야 되는 건지 검찰로 가야 되는 건지 경찰로 가야 되는 건지 지금 이런 난맥상을 보면서 국민들이 약간 코미디 같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그 관할이 어디건 제대로 수사를 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정말 이재명 대통령 초기에 이런 일을 완전히 발본색원해서 앞으로의 어떤 공직윤리 바로 세우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수석 사의 표명 관련 대통령실과 여당의 공식 입장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확인이 되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이 대통령이 이른바 3대 특검을 지명을 했습니다. 내란 특검엔 조은석 전 감사위원, 김건희 특검엔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이 해병대원 특검엔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이 각각 임명이 됐습니다. 이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부터 지명까지 단 하루 만에 끝나버렸어요. 그야말로 속전속결인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글쎄요, 뭐 빨리 해야 된다 하게 되면 뭐 그런 것은 뭐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그래서 지명한 사람들 보면 대체적으로 평가가 뭐 전 정권과 좀 불화한 사람들이거나 윤석열 검찰총장이라든지 그런 시절에 좋지 않은 인연을 맺은 사람들이라고 지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제 수사를 어떻게 하는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조금 이제 중립성, 독립성에 조금 의문이 가는 건 사실입니다. 원래 미국에서 이렇게 특별검사제도를 도입할 때 그 원래 이름은 인디펜던트 카운슬이었어요. 그러니까 독립검사라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정권과 또 다른 뭐 정권이 아닌 사람들과 그 사이에서 중립을 지킬 수 있는 독립적인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수사를 할 때 필요하다면 하지만 그것이 정말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그런 수사가 돼야 할 것 같고요. 글쎄 이제 정권 교체가 되고 나서 이렇게 전 정권을 수사하는 뭐 대량의 이렇게 그 검사들 투입해가지고 엄청난 대규모 수사를 하는 이런 것들은 저는 별로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조선시대 사화되면 그때 전 뭐 집권했던 사람들 다 그냥 숙청하던 그런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요. 정권 교체가 되면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해가면서 그것이 국민의 그 어떤 지지를 받는 이런 모습이 바람직하지 전 정권을 숙청하는 그런 모습으로 지지를 받는다? 이런 것들은 좀 지양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후보군에 올랐다가 임명이 되지 않은 분들에 대한 부분도 관심입니다. 지금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이나 심재철 전 서울 남부지검장 임명되지 않았어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일단 조국 혁신당이 추천한 인물들인데 아무래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검찰에 있을 때 직접적으로 대립각을 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조금 논란이 있겠다라고 해서 피한 것 같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참 현명하게 잘 임명하신 것 같다라고 생각됩니다. 조은석 전 감사위원 같은 경우는 검찰 출신이고 어떤 표적감사라든가 관저 비리 의혹이라든가 과거 세월호 참사 관련한 수사를 하는 등 굉장히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사를 하려고 노력했던 분이거든요. 그리고 김건희 특검에는 또 판사 출신의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 법원장을 임명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검사 출신이 아닌 판사 출신을 선임하면서 조금 더 객관적인 모습을 좀 비춰줬다라고 생각되고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검찰부장 같은 경우는 또 조국 혁신당이 추천한 인물이고 그래서 국방부를 잘 아는 사람으로서 어떤 최상병 은폐 의혹과 관련해서 좀 수사를 잘 할 수 있겠다라고 싶고요. 이번 특검 수사는 저는 신속이 생명이라고 생각됩니다. 6개월 내에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내란에 대한 사건을 확실하게 파헤치고 처벌하는 것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뭐 수사라든가 이것이 정권 내내 이루어지는 것들이 없어야 되거든요. 윤석열 정권이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가 집권 기간 내내 수사만 했다는 부분이 이어서 경제 회복의 방점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저는 특검들이 6개월 내에 신속하게 정확한 수사를 하고 6개월 이후에는 정말 경제 회복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이재명 정부로 만들어주기를 특검들에게 또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논란을 피해서 비교적 인사를 좀 잘했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과거 특검들을 비교를 해보면 어떤 비교적 무취한 인물들로 그래도 임명이 됐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이번에는 여러 가지 편향성 논란들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 특검 추천 단계에서부터 국민의힘과 또 개혁신당 이런 보수 진영이 배제가 됐기 때문에 위헌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잖아요. 특검의 본질에 반하는 특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왜 특검을
하죠. 정치적 사건에 기존 검찰이나 경찰이 정치적 논란이 벌어져서 제대로 수사하기가 어려울 때에 예. 독립된 특검을 임명을 해서 사건의 실체 진실을 밝히겠다는 것이 특검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특검 자체가 사실상 판사에 준할 정도의 어떤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는 인사로 임명하는 것이 그 본질에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정치적 중립이 어디 있죠? 오히려 최재해 감사원장의 감사를 끝까지 사실상 방해했던 것이라고 평가되는 이 조 전 감사위원을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이 특검을 세운다는 것은 그 이른바 내란 특검 자체의 존립의 정당성을 흐트러뜨린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겠죠. 예. 그 외에도 비슷하다라고 보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중립성,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특검을 추천하는 것도 대한변호사협회를 비롯한 정치적 중립성 있는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야당에서 추천을 하도록 했는데 이제는 야당 배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한변협 같은 것도 아예 배제시켜버리고 본인들이 당사자면서 본인들이 특검을 추천하는 이런 특검의 본질에 반하는 것에서 그 결과에 대해 국민 누가 승복할지에 대해서는 정말 우려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한 말씀만 드리면 본인들이 당사자라고 하는데 국민의힘이 당사자예요. 그래서 당연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전 정부 수사잖아요. 당연히 야당이고 지금은 여당이 민주당이 추천해야 되는 게 맞고요. 대법관에게 맡기자라고 해도 거부했고 검찰의 수사를 맡기자 해도 검찰이 수사를 안 했고 어쩔 수 없는 현상이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좀 깊이 반성하고 열심히 수사 받으셔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집권 여당이 된 민주당이 오늘 새 원내대표를 선출합니다. 출사표를 던진 김병기 의원과 서영교 의원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내란 종식과 윤건희 일당들에 대한 어둠을 걷어내는 일에는 일체의 타협 없이 마지막 조각 한 조각까지 찾아내서 그들을 처리하겠습니다. 내란을 옹호해놓고 지금 와서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해놓고 그러니까 법사위를 달라. 말도 안 되는 논리지요.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 권리당원 표심 20%가 반영이 되잖아요. 이게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지금 이 두 후보 중에 뭐 어떤 누구에게 좀 도움이 될지 관측들이 좀 여러 가지인데 그보다도 좀 본질적으로 어떤 후보들에게 이 권리당원 표심들이 더 유리하게 좀 작용할 것으로 보세요? 이번에 또 처음 선거다 보니까 예. 권리당원들 후보들을 굉장히 많이 의식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카톡방이라든가 SNS에서도 어떤 후보가 좋다, 어떤 후보가 좋다라고 굉장히 많이 올라와요. 그런데 다행인 건 두 후보들 간의 지지자들이 서로 싸우지는 않더라고요. 서로 어떤 분이든 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뛴 분이다. 다만 이분은 뭐 대외적으로 이러한 부분이 좋고 또 어떤 한 분은 또 대내적으로 이러한 부분이 좋고 이렇게 이제 차별성, 장점의 차별성을 강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권리당원 20%가 가미됨으로써 좀 두 후보 간에 좀 경쟁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었습니다만 굉장히 차분하게 잘 진행되고 있고 그 요소들이 국회의원들에게 건강한 긴장 관계를 좀 유발시켜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좋은 양념 같은 어떤 효과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김병기, 서영교 두 의원 모두 친명계입니다. 대야 강경 노선을 내세우고 있는데 결국 누가 되든 이 제1야당 국민의힘과 협치가 좀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현재 민주당도 그렇고 많은 국민들이 이제 지난번 윤석열 정권에서 우려한 게 예. 정치가 없다. 대야 관계에서 당시에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걸 지적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도 이제 원내대표가 사실은 그런 대야 관계를 지휘해야 되는 사람인데 똑같은 그런 강경 노선을 견지한다면 뭐 똑같은 비판이 제기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선출 과정이니까 아마 이제 의원들이나 또는 강경한 장원들을 위해서 당원들을 향해서 그런 호소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선출이 된다면 정치를 복원하는데 앞장서 달라 이렇게 좀 당부를 하고 싶습니다. 예.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행정부 견제를 위해서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맡아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지만 두 의원 모두 일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놓고도 굉장히 야당과 여러 가지 갈등 상황이 좀 연출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정청래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사퇴하면서 이제 법사위원장을 새로 임명을 해야 될 상황이긴 하죠. 예. 아마 차기 원내 지도부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논의하고 결정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법사위원장 자리 자체는 이번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함께 2년간의 임기라는 것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미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뭐 정권 교체라는 그런 상황에 맞물려 가지고 야당이 맡아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 자체는 조금 지나친 부분이 있는 부분이고요. 물론 여야 원내대표, 새로 선출되는 원내대표 간에 이러한 부분도 논의를 하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미 정해져 있는 임기 2년을 두고 본다면 법사위원장 자리 자체도 이번에도 민주당이 맡는 것이 타당하고 온당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지금 원내대표 후보군으로 나와 있는 두 의원 모두 다 동일한 입장이기 때문에 입장 차이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법사위원장을 사퇴한 정청래 의원과 임기를 마친 박찬대 원내대표가 당대표에 도전할 거다 이런 관측들 나오고 있는데 대표적인 친명 인사들이잖아요. 어떻게 관측하세요? 친명을 넘어 초강성 친명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죠. 그러면 예. 원내대표도 초강성 친명, 당대표도 초강성 친명이 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비판했던 이른바 당정의 수평적 관계가 이루어질 것인가. 친명 경쟁이라고 쓰고 어떻게 보면 충성 경쟁이라고 읽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거의 입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거수기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비판으로부터 자유롭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국민들이 지켜볼 것이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권리당원 중에 대다수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적극적 지지층, 이른바 개딸이라고 불리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로부터 표를 받아야 당대표를 되는 과정 속에서는 당분간 대야 강경 노선을 하는 분이 어떻게 보면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있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보면 정청래 의원이 유력하다라고 했지만 사실상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박찬대 원내대표의 역할이 굉장히 강했고 실질적인 어떤 제2인자 같은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예. 이번 전당대회가 만만치 않고 누가 될지 정말 한치 앞을 가늠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최진영 변호사님의 향후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대한 전망과 분석이셨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으로 가보겠습니다. 비상계엄 이후 6개월간 당을 이끌었던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제 퇴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어떤 얘기 나왔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도 왜 계엄을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떠나더라도 당은 살아남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역사적 사실이 된 문제를 갖고 찬탄 반탄을 갖고 논쟁을 하는 것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고 부질없는 짓이다. 계엄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어제 얘기 핵심은 이건 것 같습니다. 찬탄 반탄 논쟁 부질 없는 짓이다 얘기했는데 어떻게 들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런 말을 하니까 국민의힘이 폭삭 망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찬탄 반탄 이건 과거의 일이죠. 그런데 앞으로 미래에 있어서 또 찬탄 반탄 논란이 계속된다라고 한다면 국민의힘은 계속 싸울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원내대표라든가 비대위원장들이 과거의 논란은 뒤로 하더라도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비방하거나 또 헌법을 존중하지 않는 어떤 내란과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행위이고 그래서 이건 공천에서 아예 탈락시켜버리겠다던가 아예 국민의힘에서 제명시켜버리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앞으로 이런 논란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싸우면 뭐하냐, 찬탄 반탄 뭐가 중요하냐라고 한다면 앞으로도 계속 싸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원내대표라는 분이 이렇게 안이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국민의힘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계속적으로 국민의 짐이 될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됩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추진하는 당 개혁안에 대해서도 기회주의, 분파주의다라고 비판을 했는데 좀처럼 내홍이 수습되지가 않는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글쎄요. 저런 얘기를 저렇게 공개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내부적으로 치열하게 논쟁해서 예.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점 비판하고 반성하고 또 절연하고 그런 게 필요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글쎄 지금도 저희도 이해가 안 됩니다. 왜 비상계엄을 했는지 정말 바보 같은 짓으로서 정권 헌납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에 대한 처절한 반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내세운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뭐 만약에 마음에 드는 것도 있고 들지 않는 것도 있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본질적으로
반성하고 윤석열 정권과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과 절연하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걸 왜 기회주의, 분파주의라고 비판합니까? 처절하게 논쟁해서 그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거는 또 넘어가면서 그런 식으로 지금 반성과 개혁이 필요한 시기인데 예. 저런 식으로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하는 걸 보면서 정말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네, 국민의힘도 새 원내사령탑이 곧 선출이 됩니다. 3선의 송원석, 김성원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는데 두 의원 모두 개파색이 좀 옅은 분들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기는 하지만 일단 송원석 의원 구주류 인사들과 가까운 분들로 평가가 되는 거고 지금 김성원 의원 친한계로 분류가 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개파색이 옅다고 하지만 일단 그 각각의 개파가 지지하는 의원은 좀 분명해 보이긴 해요. 예. 그리고 지금 후보로 나온 두 의원이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이번 혁신안에 대해서도 입장이 조금 달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누가 원내대표가 될지는 지금 현재로서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원내대표가 되는 순간 사실상 당권 경쟁에 있어서만큼은 선제적인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 살펴보게 되면 국민의힘이 어떻게 흘러갈 수 있을지를 가늠할 수 있는 선거라고 중요한 선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런 측면 살펴보게 된다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원내대표가 선출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국민의힘이 왜 대선에서 패배했는지를 뼈저리게 성찰하고 반성하고 쇄신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후보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마 국민의힘 내부 의원들이 좀 깊이 고민해야 될 지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네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